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해피 선데이 아침입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중고생을 위해서 경제 논술 생각하며 글쓰기 생글생글을 매주 한 번씩 보내주는데요. 오늘은 월요일자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10월 26일입니다. 26일 일요일이군요. 네. 요즘 중고생 논술이 만만치 않죠. 네. 보통 일주일 단위로 한국경제신문을 리뷰하면서 보았는데 그거는 좀 번거롭더라고요. 일주일 단위의 그 경제신문을 사고하면서 듣고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핵심적으로 보는 것도 동영상으로 저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도 일주일을 정리하는 일주일 동안 나왔던 경제에서 핵심적인 논점들을 생글생글해서 이렇게 모아서 테마별로 모아서 나오게 된 게 생글생글입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글생글 오늘 생각하며 글쓰기를 생글생글이라고 하죠. 예. 자, 일면 보겠습니다. 식지 않는 everything thing 할 때 혀를 물어야 되죠. everything 넬리가 이제 모든 자산 가격이 상승했다는 거죠. 네. new normal 또 다른 거품인가라는 것입니다. 요즘 그 핫하게 everything rally라고 나오죠. everything 모든 것이 everything is okay rally가 시작되었다. 요즘 시사 경제 용어로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everything rally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암호화폐 같은 위험자산과 채권, 금, 달러 같은 안전자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대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위험자산이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주식, 암호화폐 같은 위험자산으로 취급하고 안전자산이 뭘까요? 채권, 금, 달러 같은 달러는 약간 좀 애매하죠. 네. 안전자산은 경기 상황에 따라 가격이 반대로 오르내리고 있어요. 예. 위험자산이 올라가면 안전자산이 떨어지고 안전자산이 올라가면 위험자산이 떨어지고 시소 게임 같은 것인데 경기가 근데 이게 올라간다는 거죠. 같이 상승하는 기이한 현상을 everything rally라고 합니다. everything rally. 경기가 좋으면 사람들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높은 수익을 쫓기 때문에 어디까지 나옵니까? 여기까지 나오네. 위험자산 수요가 몰리고 가격이 오르죠. 반면에 뭡니까? 경기가 나쁘면 사람들은 위험을 꺼리게 되어 안전자산이 계속 상승합니다. 금하고 달러라든 채권이 상승하죠. 이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간의 역의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역의 상관관계. 역의 상관관계라죠. 역의 상관관계. 트레이드 오프라는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는 그야말로 모든 자산 가격이 함께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야우. 따라서 생글생글은 작년 3월 18일자 에서 에브리싱 랠리를 커버 스토리로 다뤘습니다. 새롭고도 기이한 현상이어서 오래가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한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게 벌써 1년 넘게 지속되고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 뉴욕 증권 대표 지수는 S&P 500이 올 들어 13% 상승했고 금값도 50% 나와. S&P가 얼마요? 네, 13%. 금값이 50% 넘게 상승. S&P가 수치로 이런 거 기억해야죠. 올해 50% 금값이 넘게 뛰었어요. 두 자산이 같은 날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경우가 올해만 벌써 7번째라고 합니다. 와, 7번째. 근래 50년 가까이 없었던 일이죠. 이에 싱글싱글은 세계 경제 역사에 남을 기현상. 이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인공지능 AI 산업의 호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다뤄본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everything rally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골드, 나스닥 13포인트 이렇게 썼네요. 이런 게 늦었죠. 13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골드는 50%. 나스닥은 S&P는 13%. 둘 다 지금 세계 경제가 지구를 풍선효과 아니죠? 예. 자, 아침 8시에 방송되는 이면우 한국경제신문 기자. 몇 시에 볼까요? 저는 한 6시쯤 녹화를 시작하는데 이면우 기자는 8시에 합니다. 그래서 좀 일찍 했으면 좀 참고해서 할 텐데 주로 저는 이면우 기자의 모닝 루틴을 녹화 후에 한번 보고 있습니다. 잘하죠. 경제 전문 기자이기 때문에. 자, 이면우 기자의 XR 헤드셋입니다. XR이 지금 삼성하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글이 삼성하고 어디랑 했다고 그랬죠? 금방 까먹어요. 애플 메타를 삼성 여기 나오는군요. 삼성 구글 한참 저도 처음 아주 처음 보기 같이 읽어나가기 때문에 미리 예습하지 않습니다.
제미나이 안내 받으며 가상 세계를 여행한다. 비점프로 가격 절반 수준이다.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구글 퀄컴과 공동 개발한 첫 확장 현실을 XR이라고 그러죠. XR, 확장 현실. 이제 이 정도는 이제 머릿속에 알으셔야죠. 확장 현실 XR 헤드셋 갤럭시 XR을 공개했다. 국내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예, 국내가 270만 원 정도. 270만 원 정도가 XR 이 기계가 270만 원. 자, 뭐가 나올까요? 자, 그 다음에 경주 에이펙이 나옵니다. 주니어 생태계 경지 아시아, 퍼시픽, 태평양, 아시아, 태평양, 이코노믹, 경제, 코퍼레이션 같은데요. 예. 에이펙 정상회의라고 합니다. 자, 와우! 서프라이즈! 이게 정말 Artificial Intelligence 반도체구나. 이렇게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월 13일이 수능입니다. 예, 10시 출근, 지하철 확대 운영,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전국 1310개 시험장, 55만이군요. 55만, 이 정도는 좀 상식적으로 55만 4천여 명이 응시한다고 합니다. 55만. 숫자로 읽어보겠습니다. 55만 명의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죠. 예. 자, 경제 성장률 4% 추락. 사중 전에서 돌파구 찼나. 자, 무역 전쟁의 불확실성 커져 3분기 GDP 불과 4.8%, 내수보다 첨단 투자. 참 이게 남이 얘기라고 그래서 참 무섭게 보이지만 4.8%. 적은 수치가 아니죠. 예. 이 불가라고 하지만 불가 아직도랍니다. 아직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거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자, 이거 보통 4%로 추락이라면 거의 뭐 중국이 5%라고 보면 됩니다. 좀 깎아내리라는 거죠. 미국이 몇 퍼센트? 2%대예요. 네. 한국은 얼마입니까? 네, 한국이 1%. 엄청나죠. 물론 뭐 과거에 비해서 우리도 중국의 10%, 뭐 15%에 비해서 지금 떨어지긴 했지만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뭐 2배 이상 차이 나고 미국에 비해서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1%일 텐데 이렇게 중국을 좀 깎아내릴 추락. 물론 비교적 떨어지겠지만 결국 그렇습니다. 고도 성장 뒤에 자꾸 떨어지는 것 같다가 이렇게 아무래도 공산국가니까 우리 적대적인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은 올해 경제적 측면에서 적은 액수가 아니죠. 지금 2023년에 6% 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주의할 점은 뭐죠? 정확하게 보는 걸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상승. 중국이 경제 성장이 상승하고 있다. 4.5%, 4.6%, 4.8%까지. 이게 중요한 거죠. 들쭉날쭉하지만은 저점을 잡아서 그런 겁니다. 6%까지 올라갈 때도 있었어요. 물론 자꾸 뭐 관세라든지 이 정도로 버틴다는 것은 중국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사실 이런 얘기를 이제 공론화하고 공식적으로 내놓으면 악플이 많이 달리겠지만은 객관적 현실은 객관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올해 3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 1년 만에 4%로 주저앉았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미국과 무역 전쟁이 이어지는 데는 내수, 투자가 곤두박질 치고 있다. 디프레이션이죠, 디프레이션. 경기 둔화, 물가 하락이 높아지자 추가 경기 부양책 요구. 디프레이션 우리가 이제 크게 인플레이션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인플레이션, 디프레이션은 생소하죠. 네. 생소하지만은 뭐 수요와 공급으로 보겠습니다. 수요와 공급. 간단하게 이제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예. 인플레이션은 뭡니까? 수요가 많은 거죠. 예. 전기차 예를 들어볼까요? 전기차를 봐서 전기차가 공급이 초기에 진입에 부족한 거죠. 부족해서 공급이 적다. 수요는 많다. 전기차 차고 싶은 사람 많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그러다 보면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오고. 근데 수요보다도 공급이 많다. 예. 공장에서 만들어낸 전기차가 넘쳐난 거죠. 과잉됐다. 그러면 수요가 뭐 사람들이 다 샀기 때문에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수요가 들고 공급이 늘어난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죠. 다시 말씀드리면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줄어들 때 가격은 상승합니다.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이고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이 많아진다. 그럼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디플레이션 현상이 납니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을 이해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 4%라는 것은 한번 그래도 미국보다 2배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는 5배 이상 경제 성장이 높습니다. 그에 비하면은 그리고 중국이 지금 4.5, 4.6, 4.8까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추락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NI 포인트가 뭐냐면 뉴스페이퍼 인 에듀케이션이거든요. 신문을 보고
교육을 해서 평가하는 건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는 질문들을 보겠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최근 20년간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그렇죠. 이거 보면은 작게 보이죠. 4%가. 두 번째는 경제 성장률 하락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모가 커지면서 막 초창기에는 상승하죠.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뭐 10% 이런 시절이 있었죠. 경기 부양의 세 번째는 첨단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는 성장 전략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애니 포인트로 한번 보았습니다. 질문을 미래는 질문의 사회 아닙니까? 정보가 많은데 진짜 필요하고 알맞은 질문을 누가 먼저 하느냐? 리더는 질문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연습을 해야 되죠. 자, 많이 알아야지 많이 좋은 질문이 나오겠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젊은이들이 힘든 게 청년들이 취업할 수 없는 이유가 AI가 대체하고 있다는 거죠. 좋은 자료를 끄집어내서 결과를 얻어냈는데 AI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죠. 이런 아웃풋이 나왔는데 이 어떤 AI를 통해서 챗 GPT라든지 챗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결과가 아웃풋이 나오는데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이거를 평가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죠. 결국은 이제 신입보다 시니어가 필요하죠. 시니어. 경험이는 중간 이상의 이거 자료가 괜찮아. 평가할 수 있는 눈이 있는데 신입들은 아직까지 그런 어떤 통찰이 부족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전 같으면 시니어 하나에 시니어 어떤 중간급하고 신입들하고 이렇게 신입 1명에 3명 구조로 회사는 운영됐었는데 지금은 뭡니까? 시니어에다가 AI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신입이 필요가 쓸 자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들이 연습을 떠나서 신입들이 시니어로 대학에 가는데 이런 구도가 되니까 힘들어지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커버 스토리 보겠습니다. 주식, 코인, 원자재, 금까지 2년째 상승하고 있어요. 유동성 홍수, 돈이 많다는 거죠. 화폐 가치 하락이 기현상을 불러왔다는 거. 왜 올라갈까요? 그런 생각했죠. 안전자산하고 위험자산이 동시에 올라갈 수 있는 원인을 한번 찾았습니다. 유동성의 홍수다. 돈이, 유동성이라는 거, 현금이 넘쳐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위험 안전자산 개념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험자산은 뭡니까? 리스크 에셋입니다. 리스크 에셋은 경기나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 가치가 크게 오르거나 내리는 자산을 말합니다. 주식, 암호화폐, 부동산, 산업용, 원자재 등. 여기에 속합니다. 높은 수익을 가져다 둘 수는 있지만 동시에 가격이 급락해 손실이 끼칠 가능성도 큽니다. 요거를 이제 좀 생각해야 되겠죠. 위험 자산입니다. 리스키 에셋이고 이에 반해서 안전자산은 뭘까요? 안전자산 리스크레스라고 합니다. 레스 위험이 없다, 리스크가 없다. 가치의 움직임이 안정적인 게 특징입니다. 경기가 불확실하거나 시장에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치가 유지됩니다.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유동성도 뛰어납니다. 금, 미국 달러와 국채, 예금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만 보겠습니다. 주식, 암호화폐, 부동산, 산업용 원자재. 우리가 이제 요즘 아주 회자되고 있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리스크 에셋, 주식, 암호화폐, 부동산은 이제 현금화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산업용 원자재를 위험자산이라고 하고 안전자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동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금, 미국 달러, 국채 대표적으로 보십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이론은 쓸모 없어졌나 이런 생각이 들죠.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나눠서 이제 분산 투자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돼. 동시에 오르니까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정치가 경제를 압도한 것도 원인이 된다. 정치가. 이거 이제 중요한 거네요. 왜 이런 말을 정치가 경제를 압도했다. 트럼프 입이죠. 트럼프 입이 아닙니까? 지랄 발광하는 입 때문에 경제를 압도하는 원인이 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통 경제 이론도 주가와 금값이 동반 상승이라는 기현상에 대해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달러 약세와 인플레이션이 예상되자 화폐만 아니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입니다. 확산됐다는 것입니다. 탈화폐 거래, 데빗 먼트 트레이드 이런 말이 그래서 등장했죠. 또 미국이 일으킨 관세 전쟁과 보호무역주의가 각국이 알아서 생존하는 시대를 열며 언제 경제 위기가 터지면 공포감이 터졌죠. 이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때와 장소. 그렇죠. 결국은 트럼프 입이죠. 누구라고 지칭하지 않지만 다 알고 있죠. 탈화폐 거래.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입니다. 데빗이 아니라 갑자기 악마 같은 트럼프가 생각나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시각이 이제 결론적으로 시각을 달리 보면 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FED 기준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세계 금융시장에서 달러화 약세를 유도한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정치가 경제를 이끄는 압도적인 현실. 결론이 이렇게 나름대로 소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치가 트럼프 경제를 이끄는 압도적인 현실이 에브리싱 내리를 부추기지 않나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제 문제가 일어나면 경제학자라든지 결론을 내고 싶어 하죠. 사람들은 궁금증을 도저히 불확실성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치가 경제를 이끄는 압도적인 현실이 이 에브리싱 내리를 유지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마코이츠의 포트폴리오. 마코이츠가 포트폴리오란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마코이치가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마코이치가 포트폴리오 이론을 내놓았군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런 말이 있고 이런 것도 탈화폐 개념을 좀 더 알아보자. 탈화폐 개념. 그리고 에브리싱 랠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부추긴 효과도 있을까? 에브리싱 랠리가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동시에 상승시키고 동시에 하락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항상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브리싱 랠리보다도 에브리싱 리스크가 언밸런스 되고 동시에 하락할 수 있는 것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중요하게 해결책이 나왔다. 그리고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는 누굽니까? 한 사람이죠. 한 사람. 누구 힘입니까? 이렇게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적인 그 호기심에 빠지게 되면은 시간 가는지 모르죠. 자. 생글생글입니다. 커버 스토리. 모든 거품은 결국은 뭐한다? 꺼지게 돼 있다. 변치 않은 진리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거품. 비누 거품을 꺼질 수 않는 보호막을 칠 수 없을까요? 뭐 골드돔 뭐 이렇게 쳐가지고 패트리어트 꺼지지 않는 거품을 만들어내는 거. 자,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산을 오르면 내려가야 되고 산 정상에서는 살 수는 없다 이거죠. 변치 않은 모든 거품이 꺼진다. 이거 깊이 한번 일요일날 아침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AI 시대 닷컴 버블, 우리는 닷컴 버블의 전철을 밟을 우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명을 잘 따라오고 있죠. 막대한 돈의 흐름에 인공지능 AI 기술에 대한 낙관론도 에브리싱 랠리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산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란 전망에 빅테크 AI 관련된 투자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 네 곳은 네 곳이죠. 기업 네 곳은 작년 2,240억 달러, 전년 대비 51%로 증가하고 올해는 2,080억, 2,240에서 2,080억 달러, 약 400조에 이르는 AI 투자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신생 기업인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금융회사가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은 수익성을 확인되지 않은 AI 관련 스타트업 10곳에 올해 투자액만 1,600억 달러, 이 스타트업에 관련된 1,600억 달러, 약 230조를 투입했다고 합니다. 와. 어디죠? 미국의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은 230억 달러, 230조, 30조군요. 1,610억 달러니까 1,400원, 원달러 환율이 1,400원 기준으로 한다면 적게 잡아서 230조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모든 거품은 꺼진다. 이게 이제 거품으로 돼버린다 그러면 230억 달러가 거품이 된다 그러면 좀 그렇죠. 자, 여기까지 나온가? 너무 올라갔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위험 고성장을 인식하는 AI, 에브리싱 랠리는 뉴노멀일까라는 것입니다. 자, 소제목만 봐서 들어옵니까? 들어오면 저는 잘 안 들어오네요. 자, 투자자들이 AI 혁신으로 인해 미래 투자 위험을 드러낸다고 하는 고위험 자산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때문에 경기가 둔화하는 국면에서도 온갖 자산의 매수액을 몰려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블라블라 나오고. 에브리싱 랠리, 뉴 노멀일까? 에브리싱 랠리는 1990년대 닷컴 버블 때와 지금의 AI 랠리가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어떤 점에서 다를지 닷컴 버블과 지금의 기현상을 닷컴 버블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을 보겠습니다. 차이점도 있겠죠. 두 시기가 모두 혁신 기술에 대한 과도한 기대, 투자 유입으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실제 수익성보다 높게 평가됐다는 사실이죠. 거품이 많이 평가됐다는 것이죠. 조금 빚고와서 기술 낭만주의, 낭만주의가 횡행했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반면 이런 기업들의 수익 모델과 장기적 성장 경로는 예나 지금이나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희망과 기대는 먹고 살죠. 차이점은 무엇일까? 첫 번째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닷컴 버블 때는 인터넷 기술 초기 단계인데 비해 지금 AI 기술은 이미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 중입니다. 현재
AI 기업 중 일부는 의미 있는 수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닷컴 기업들은 주로 정보통신, ITC와 산업 중심 성장이었습니다. 지금 AI 기술은 제조업, 금융업, 서비스업, 광범위한 산업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AI 산업이 닷컴 버블 때보다 더 훨씬 더 정교한 기술 기반 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투자, 과열과 일부 기업에 대한 기대는 닷컴 버블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과거의 닷컴 버블과 달리 전문가들은 AI 산업이 닷컴 버블 때보다 훨씬 더 정교한 기술 기반 위에 서 있다. 안전하다. 하지만은 투자, 과열과 일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닷컴 버블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에브리싱 랠리는 경기 버블 랠리는 버블 경제의 전적인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분명히 전통 경제 이론에 맞서지 않는 과열이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열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뉴 노멀이라는 말이 들어보셨습니까? 뉴 노멀, 뉴 노멀, 노멀. 2008년 글로벌 경기 위기 이후 생겨난 세계 경제의 새로운 현상입니다. 저성장, 저금리, 고소비, 높은 실업률, 규제 강화, 미국 경제 역할의 축소,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표준. 에브리싱 랠리가 과거 버블 전체를 밟지 않고 2020년 뉴 노멀이 되지 않을 거예요. 뉴 노멀이라는 게 뭡니까? 노멀이 이제 그래서 새로운 표준. 뉴 노멀이 새로운 표준.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나왔죠. 자, 결론적으로 좀 길게 다뤄봤습니다. 기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핵심 정리를 보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이후 생겨난 세계 경제의 새로운 현상을 뜻합니다. 뉴 노멀이라는 것은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성장입니다. 2008년 저성장, 저금리, 고소비, 높은 실업률, 규제 강화, 미국의 경제 역할 축소 이런 게 새로운 표준이 된 것입니다. 뉴 노멀이라는 새로운 표준, 뉴 노멀. 그래서 뉴 노멀은 새로운 표준이 되죠. 새로운 표준. 뭘까요? 첫 번째는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머릿속에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성장입니다. 저성장. 두 번째는 뭡니까? 저금리. 금리가 저금리 시대. 그 다음에 고소비라고 합니다. 고소비. 소비가. 그 다음에 높은 실업률. 그 다음에 규제를 강화시켰다. 그리고 미국의 역할이 세계 경제에서 미국 경제 역할이 축소됐다. 세계 경제부에서 이것을 새로운 표준으로 뉴 노멀 시대라고 합니다. 저성장, 저금리, 고소비, 높은 실업률, 규제 강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노멀 시대다. 이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AI 투자 과연 버블인지에 대해서 토론해 볼까? 닷컴 버블이었던 1990년대 초반의 세계 경제를 살펴볼까? 과거 역사를 보는 게 중요하죠. 뉴 노멀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보자. 그래서 노멀이 이제 다시 말해서 새로운 표준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모든 거품은 꺼진다. 모든 버블 비눗방울은 터지게 돼 있다. 아름답고 찬란해 보이지 않습니까? 비눗방울에 빛나는. 자, 여기서 좀 너무 또 길었나 봅니다. 자, 6번을 보겠습니다. 좋은 투자, 나쁜 투자 구분할 수 있을까? 유승호도 굉장히 통찰이 드러난다. 부동산 규제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했다. 투자 수요가 없었다면 주택 건설 줄이고 장기적으로 집값 오를 수밖에. 똘똘한 한채 광풍의 집값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범죄 국가 나기지 캄보디아 원조까지 중단해야 된다. 원조까지 중단해야 된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집단 납치 감금 여파로 공적 개발 원조 ODA 산업이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 ODA, 오디너리 뭐 그렇겠죠. 캄보디아 ODA 프로젝트. ODA가 뭡니까? 공적 개발 원조를 ODA라고 합니다. ODA. 자, 그래서 찬반 여론이 있습니다. 뭐 토론을 좋아해야 되겠죠. 우리 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나라 돈을 도울 수 없다. 반대나 국제사회의 약속을 지켜야 감정적 대응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얘기할 수 있죠. 토론은 보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기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유지를 시키는 거죠. 생각을 가보자. 요구할 것은 요구하되 정치적으로 이용은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ODA 전면 중단, 군사적 조치 검토 같은 날 선주자는 강한 감정만. 그렇죠. 어떤 면에서 찬성하는 반대. 이거 말이야 군사력이 5위인데 세계
군사력이 뭡니까? 군사력이 한국이 5위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5위라는 게 지금 대단합니다. 서열 5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사력 서열. 이건 국가의 힘이니까. 아니 캄보디아 군사력이 얼마나 됩니까? 가서 그냥 우리 그 한화에서 만든 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죠. 그만한 힘이 있죠. 미국민들이 만약에 저렇게 고문 압박, 고문 살해 당하고 있으면 미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 트럼프야 가서 그냥 조져버려 막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는 뭐 했습니까? 참 어차피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하지만은 또 냉정한 인간은 야수에서 이제 야수적인 생각을 가져요. 우리 지금 인간이 내면의 세계는 야수하고 이성이 가득한 뭐랄까 이성의 인간. 아이덴티티가 여러 가지 있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가지 얼굴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12가지 얼굴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동물 성향이 있다. 포유류적인 있다는 걸 늘 생각하시고. 아니 어떻게 그 캄보디아가 우리보다 잘 살고 있습니까? 못 사는 나라입니다. 못 사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급여보다 더 많이 준다는 게 그럼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얘기를 그만하라는군요. 사기를 당하는 것은 사기치는 사람도 나쁘지만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나쁩니다. 인간의 내재적인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아니 한국에 못 사는 나라에서 3,000불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뭐 급여를 500 이상 1,000만 원 월 급여를 뭐 몇천 원 주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믿지 않습니다. 캄보디아는 역사는 1975년부터 1979년까지 킬링피드라는 아주 그 고문에 의해서 아주 안 좋은 과거가 근현대사죠. 그 세력들이 남아 있습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금융시장 자금의 효율수 제목만 간단하게 보시면 너무 이제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니까. 자, 노벨상이 주목한 창조적 파괴, 새 제품, 서비스 등장. 용어 자체가 창조적으로 파괴라. 창조적 파괴. 뭐 어떤 통찰이 드십니까? 창조적 파괴가 무엇일까? 이것도 이제 보시고는. 창조적 파괴란 개념이 창조적 파괴는 오스트리아 출신 경제학자 요제프 슌페터가 1940년에 요제프 슌페터 40년에 제시한 게 새로운 제품, 공정, 비즈니스 모델 등 등장할 때 기존의 것을 파괴하며 시장의 지형을 바꾼다는 뜻이죠. 단순히 파괴한 데 끝나지 않고 더 나은 조합으로 사회를 바꿔나간다는 게 핵심입니다. 보이는 것은 일시적 실업, 기업 퇴출, 망하는 산업들이지만 그 결과 더 나은 생산성과 삶이 향상된다는 게 핵심이죠. 여기 보겠습니다. 창조적 파괴가 무엇입니까? 창조적 파괴. 오스트리아처럼 요제프 슌페터가 1940년대 개발한 걸 제시한 개념입니다. 창조적 파괴는 요것만 많이 듣는데 새로운 제품, 공정,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할 때 기존의 것을 파괴할 수밖에 없죠. 파괴하며 시장의 지형을 바꾼다는 뜻이죠. 단순히 파괴하는 데 끝나지 않고 더 나은 조합으로 사회를 바꿔나간다는 게 핵심입니다. 보이는 것은 일시적 실업, 기업 퇴출, 망하는 산업 등이 있지만 그 결과 더 나은 생산성과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창조적 파괴라는 것, 더 나은 것을 위해서 과거 것을 없애고 동시에 새로운 것을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 파괴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손에 움직이는 새로운 창조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창조적 파괴는 왜 필요할까? 창조적 파괴 사례를 보자.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창조적 파괴라는 것은 창조적 파괴되지 않으면은 파괴되지 않으면 창조가 없다 이런 말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것을 버려야지 새 것을 얻을 수 있다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것이 이제 AI 시대잖아요. AI 기존의 것 인간이 했던 것들을 파괴해버리고 AI 대체하는 창조가 일어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창조적 파괴라는 것을 접근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러다 또 대입 전략입니다. 장미의 그림 시각화 통계로 구한 나이팅게일. 장미 그림 시각화. 자, 이것만 뭐 재밌는 수학입니다. 나이팅게일은 자료에 대한 이해와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원 그래프를 응용하여 그림 시장을 나타내는 이사처럼 시각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나 트럼프야, 트럼프. 경제 AI 규칙이나 기준을 바꾸라. Move the goalpost. 발음이야 뭐.
자, 김현희가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미 무역 협정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전액 현금으로 지불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Hey, you, Korea, give me. 우리는 과거에 이제 give me 초콜릿 그랬죠. 미국에 따라간 give me 초콜릿 그랬지만 이제 트럼프는 한국을 향해서 give me $300,000 여기 뭡니까 달러를 give me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애걸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멋있게 얘기하지만 야 우리한테 좀 투자 좀 해줘. 제발 좀 투자 좀 해줘. 3,500억 달러 좀 달란 말이야. 이제는 no, 나는 바보가 아닙니다. 나 이재명이에요. 바보가 아니에요. 3,500억 달러인데 지금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100억 달러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는데 이걸 3,500을 빼라 그러면 70%를 날라는 말입니까? 이 트럼프야? 안 돼. 결국은 어떻게 협상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집 대들보를 경제 대들보를 가져가겠다는 말이죠. 참 대단한 놈이에요. 달라면서도 말이야. 돈을 달라면서도 이렇게 큰 소리 치는 놈 처음 봤어요. 3,500억 달러를 꼭 달라면서도 이렇게 큰 소리 치는 놈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골드 스팟은 축구에서 골문을 죄송합니다. 골드 포스트입니다. 골 포스트. 왜 이럴까요? 예, 갑자기 골 포스트입니다. 포스트. 골대가 있지 않습니까? 골대. 예. 골 포스트. 크로스바. 골포스트. 골포스트는 축구에서 골문을 의미합니다. 골포스트. Move the post. 골포스트는 문자 그대로 골대를 옮기다는 거죠. 스포츠뿐만 아니라 협상이나 논의 중에 한쪽이 자신의 유리하게 기준이나 조건을 바꾸는 상황에 비유적으로 move the 골포스트. 골대를 옮겨버리다. 그렇죠. 네. Move the 골포스트입니다. 아주 영어를 영어답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Several officials complained that the White House is moving the goalpost before researching a final deal.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백악관의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전에 조건을 바꾸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골포스트를 옮기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 번 읽을 때하고 2번 읽을 때 또 다릅니다. 학습 효과죠.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백악관이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전에 조건을 바꾸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시 한번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백악관이 자꾸 왔다 갔다 하죠.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전에 조건을 바꾸고 있다. 조건이죠. 조건을 바꾸자. Seoul official complained. that 이하를 컴플레인을 하고 있죠. The White House is moving the goalpost. 옮기고 있다. 뭐 전에 before reach the final deal. 최종 합의 전에 자꾸 골포스트를 자꾸 옮기고 있어요. 이쪽에서 골을 넣을 수가 없죠. 골은 합의 도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요일 아침이 됐어. 모르겠습니다. 자, 과학과 놀자 우주 탐사선 주노 암모니아 번개 플라즈마 파동 목성의 비밀을 밝혀라. 자, 그래서 여기만 보겠습니다. 주노 탐사선, 주노 헤어잡입니까? 헤어 시합에서 주노. 목성 상층 대기의 암모니아가 얼음을 녹여 액체 방울을 만들고 이 방울이 다시 얼음과 충돌하여 번개가 생성시킨 암모니아 번개를 관측했다. 또한 목성 고체 핵과 금속성 수소가 섞인 퍼지 머리를 해주세요. 퍼지 구조를 적도 부분의 강력한 자기장인 크레이트 블루스콧을 통해 금속성 수소가 거대 자기장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자, 보면은 이제 주노 탐사선 주노가 암모니아 번개, 플라즈마 파동, 목성 이렇게. 한국에는 주노 헤어가 있죠. 주노 헤어샵이 있어요. 그래서 주노 탐사성, 헤어 탐사성이 주로 암모니아 번개를 만들고 퍼지, 머리 스타일이죠. 퍼지코 구조를 머리를 좀 퍼지하게 해주세요. 퍼지코죠. 크레이트 블루. 그래서 준호 행성이다. 준호. 머리를 준호에서 하십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복잡한 사회 문제 논리적 해결을 제시해야 된다. 인문 논술이죠. 지금 머리가 아파요. 자, 영어 3등급 미만 듣기, 독해 동시에 하지 마세요. 정보성 자유. 자, 고두현님도 아침 시편입니다. 초원의 아이들이 보면 우주적 데모라고 데모. 우주적 데모. 큰 엄마란 말이겠죠. 가진 것. 몽골의 초원에서 나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가능한 한도라고 버리고 가능한 한 덜고 버리고 바드득 물기 마른 지편성 한 자락 몰고
올라가 산뜻하게 걸린 무지개처럼 정말이지 몸은 가벼워지는 것. 지구라는 행성에 나란히 동거하면서 우리 서로 가진 것 달랐지요. 몇 마리의 양과 말, 한나절이면 거뜬히 접어 길 떠나 발 닿으면 다시 세우고 선호평 남짓한 겔 고작 그 안에 철만큼 온 가족이 가진 것이 전부다. 그러기에 몽고의 유목민들에게 짙푸른 하늘과 끝없는 초원, 머리 위에 열리는 하늘이 수박만한 별들, 이 모두가 그들의 차지였죠. 버리고 버려라. 진짜 등짐 하나, 배낭 하나로 떠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어머니보다 우주적 사랑으로 유목민들의 한 몸이 된 시인이라고 합니다. 자, 의미해 볼까요? 그에게 문학은 지구라는 행성을 넘어 태양계와 은하, 그 너머 수많은 별들이 한꺼번에 껴안는 어머니의 품 같습니다. 그 품 안에는 해맑은 아이들과 번개 같은 시, 피레침, 번개 같은 시라고 했어요. 번개 같은 시와 피레침 같은 통번역의 시대가 들어옵니다. 번개 같은 시, 번개 같은 순간적으로 시적인 아주 짧지만 강력한 울림, 어떤 강력한 신호, 시그널 같은 게 시라고 봤습니다. 통찰이 되잖아요. 피레침 같은 통번역의 세계가 다 들어있다. 품이 넓은 만큼 가진 것도 많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품은 모든 것을 보듬어 안으면서 또 모든 것을 비울 줄 압니다. 가진 것이라는 시에 나오듯이 몽골 초원에 가능한 덜고 버리고 빠드득 물기가 마른 지편서원 한 자락을 몰고 올라가 산뜻하게 걸린 무지개처럼. 무지개 등장하기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무지개는 왜 어떻게 무지개가 되는가? 시적으로 보면 가벼워진다는 것이죠. 가능한 한 덜어내라. 버리고 빠드득 물기를 짜듯 물기 마른 지표선 한 자락에 몰고 올라가 산뜻하게 걸린 무지개처럼. 와우, 멋있습니다. 멋있어. 시가 이렇게 일요일 아침을 아주 가볍게 만든다. 막스 밀리안 유럽을 장악한 결혼 동맹이라고 합니다. 세계를 바꾼 사건. 전쟁보다 강한 결혼의 힘. 혼인 정책이죠. 혼인 정책 전략 결혼으로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딸 결혼을 활용해 영토 확장 본격화 동유럽, 아프리카 식민지까지 자손 4대에 걸쳐 결혼 정책에 있는 근친혼을 피해 3천년 합수부력과 친족간 결혼 73건, 각종 질병, 내전증, 사산 등 질병이 잇따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왕건이죠. 왕건의 결혼 정책 있죠. 왕건. 우리 봤을 때 왕건. 부족들의 딸내미들 데려와서 좋았겠습니다. 왕건은 왕건. 왕이 건이죠. 건. 총이죠. 건. 총 중에 그 왕총. 그러니까 총이 컸나 봅니다. 건이 컸으니까 호적들의 딸내미들 한 번씩만 빵빵. 죄송합니다. 이게 18금이네. 자, 미겔 델 세르반테스. 세르반테스. 집시 여인. 마음 훈훈한 집시, 귀족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집시 여인. 이거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이금미 자기 집시 여인. 19년. 자, 우리말에 열려라. 주차 용량 200번. 주차 용량 200. 어느 게 맞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엄마, 아빠, 나 나왔어요. 여기 경제신문에 칼럼에 저 글이 썼네요. 화폐 부신은 에브리싱 랠리. 저는 이렇게 봤어요. 화폐 부신이다. 에브리싱 랠리가 좋은 통찰이야. 상품의 감귤 단속. 시장 실패 보완하시고. 상품의 감귤 단속.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빠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미래는 어둡게 하는 과학기술의 두뇌 유출.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아빠, 나 여기 나왔죠. 잘 좀 읽어줘. 잘했다, 우리 딸, 우리 아들. 이렇게. 테스트를 공부합니다. 경제 규모가 커져도 화폐도 아닌 개편은 리노미네이션 같은데요. 레디 노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레디 노미네이션. 이것도 한번 레디 노미네이션. 첫째 이제 레디 노미네이션이 된다고 하면 뭡니까? 1달러에 이제 1달러의 환율이 지금 1,400원이라고 했을 때 레디 노미네이션 했으면 1달러에 1.4원 정도. 1달러에 1.4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치찌개가 1,000원, 10원이다. 이렇게. 이렇게 레디 노미네이션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문제를 못 풀겠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으로 여도쥐죄, 여도. 나물여, 복숭아 도, 갈지, 허물죄. 도자는 도화원, 도화의 삼국지 나오죠. 도화원에서 삼국지. 복숭아 도자입니다. 복숭아 도자가 나무에 옥자로 많이 쓰죠. 옥마미가 달렸다는 것입니다. 복숭아가.
여도 주제, 먹다 남은 복숭아를 준 죄라는 뜻이에요. 애정과 증오의 변화가 심한 걸 여도 주죄다. 먹다 남은 복숭아를 준 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025년 10월 며칠입니까? 오늘은 26일입니다. 10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시금경제에서 경제입니다. 유튜브 시금경제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기서 일요일은 신문이 쉬기 때문에 이렇게 중고생을 위해서 생글생글을 늘 생글생글 웃으면서 사유하고 더 나은 통찰을 얻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시금경제의 불업 한 주를 정리하는 중고생 논술이 심상치 않습니다. 생글생글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일요일 정말 행복한 썬데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